여의도민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모처럼 제가 기대했던 책이 한 권 나와서 그 저자분과 함께 집필 의도도 여쭤보고 그리고 책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소개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연구소에서 KDI라는 연구소에서 경제교육과 관련된 파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중학교, 고등학교 집필 과정, 경제교과서 집필 과정에도 참여할 기회가 있었고요. 또 기재부나 또 한국은행 또는 금감원과 함께 경제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국은 경제교육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디폴트로 그냥 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만 하는 게 참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웃긴 건요, 그 입시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내 아이만큼은 부자로 만들고 싶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경제교육을 위한, 10대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위한 책들이 없을까 했는데 와우, 마침 그런 경제 교과서에 해당될 수 있는 책이 집필이 됐고요. 거기다가 요즘 가장 핫한 이슈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화폐, 금융,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또는 국제 정세 등등까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화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 10대를 위한 비트코인과 화폐 역사를 쓴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은 원래는 이쪽 분야의 금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무역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기타 등등과의 접촉이 되면서 이쪽 생태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생태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게 돈이 확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돈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면, 어렸을 때 교육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썼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어른들을 위한 책이었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줬더니만 아이들이 그냥 보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못 보더라고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서 교재를 찾아보고 이게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에서 비트코인 교육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본도 갖다 써보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갖고 PPT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볼까 하다가 출판사에서 때마침 연락이 와서 이게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해외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교육과 관련된 여러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는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읽고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가 참 좋은데요. 모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0대를 위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경제 현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교수님 아무리 경제 교육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라니요, 그것도 우리 애들에게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출범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가장 공신력과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국가기관마저도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실체를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큰 변화의 줄기에 해당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계속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우리나라 정책 변화도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통화체계나 중앙은행의 역할 등도 많은 변화가 이제 있겠죠?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금융에 대한 방향성이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만 보는 것도 아니라 미국의 흐름도 많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공약도 내세웠지만은 거기에 대한 최초의 원인들을 뒤쫓아가 보면은 미국의 기조 변화도 같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니 아니면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뭐 심지어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그 활용을 하자라는 예.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트럼프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의 경우에는 예.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USD1이라는 거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미국 전체가 특히 US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새 정부와 함께 거기에 대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들과 그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은행 그곳의 역할들도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에서 이 화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화폐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나왔다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금융과 화폐와 경제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의 화폐들이 어떻게 화폐로 발돋움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기능적으로 담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 책에서 다시 보면서 아 맞네 이게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네 하고 느꼈던 게요. 달러에 쓰여져 있던 문구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화폐로서 우리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맥락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비트코인 등등 이것도 결국 많은 사람에게 널리 쓰이고 그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하려면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 분야에서의 신뢰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이 코인의 경우에도 조금 나눠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신뢰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드에 의해서 예.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이 신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보통은 민간 기업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USDC라는 서클사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며칠 전에 지금 상장을 했습니다. 네. 상장을 하면서 이 상장이 그만큼 제도권에 들어와서 이 기반으로 신뢰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예. 이 부분도 결국은 정부의 이 규제 하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기반이 서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어떤 것이 화폐로 사용되거나 사람들에게 널리 쓰임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맥락에서 신뢰가 불어 넣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의 주요 타겟에 해당되는 10대들, 이 10대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됐었을 때는 완전히 천지개벽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가님이나 저나 뭐 학창 시절에 또 10대 때 무슨 AI니 휴머노이드 로봇이니 앱이니 뭐 메타버스니 이런 단어조차도 모르고 우린 직업 골랐잖아요. 그럼 분명 우리 10대들도 또 전혀 다른 완전히 생경스러운 곳에서 살게 될 텐데 그럼 10대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거나 뭔가 전공을 선택할 때 이 금융과 암호화폐와 화폐 이런 전반적인 걸 배우는 방식과 배워야 될 내용도 많이 달라지겠죠?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가 그 직장을 갔을 때는 네. 팩스를 쓰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썼죠. 팩스를 썼을 때의 속도 자체가 네. 그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럼요.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네. 그 전에는 무역을 했을 때는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미국에다가 뭘 하려면은 이거 몇 개 주세요 하면 편지를 써서 예. 일주일 기다렸다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다시 일주일 동안 대답을 기다리는 이런 속도였는데 예. 팩스는 그 모든 거를 혁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메일이 나왔죠. 네. 그리고는 메신저가 나오고 그 메신저가 휴대폰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는 사실 내가 잠자기 전에 미국에서 연락이 와도 곧바로 회신할 수 있는 예. 이런 세상으로 변하면서 일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 이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되고 그리고 암호화폐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스마트폰에서 돈을 쉽게 보낼 수 있다라는 네. 24시간 아무 제재 없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과 한 가지 또 같이 생각해야 될 게 아까 말씀하셨던 AI, AI과 이 암호화폐나 화폐, 디지털 화폐들의 그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살려고 하면은 앱에 의존해갖고 그 앱에다가 여기 이거 하나 사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명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AI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라고 해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암호화폐 경우에는 이 AI 에이전트한테 내가 이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트코인을 일주일에 5,000원치만 사 하고 AI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주고 그 AI 에이전트가 매주 10,000원치 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갔을 때는 AI과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거의 매우 결합돼서 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는 AI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상세하고 손쉬운 설명들을 많이 넣어주신 맥락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 공교육 부분에서는요, 아직까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AI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 전개되고 있는 전 세계 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헤게모니 싸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중고등학교 공교육에 무조건 넣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게 또 공교육의 또 특성이기도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뭔가 이런 교재를 통해서 방과후 학습이라든가 또는 집에서 또는 또 다른 기회를 줘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책은 이 책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저자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애들에게 경제교육, 화폐교육 그리고 금융교육을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교육 자체가 그 선생님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육을 쉽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접근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국영수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 한국말 잘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지 해외에서 말할 수 있고 수학을 할 줄 알아야지 숫자를 보니까 중요한 건데,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돈의 그 정말 성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모든 거를 배워서 우리도 아이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가 목표인데 그 목표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융 자체를 몰랐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해하고 실행하기에는 방법 자체가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열심히 노동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설명을 주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자체가 그동안에는 이거 하나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돈 자체의 개념 자체에서도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사교육비 털어 넣어가면서 공부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들 중에선 고생 안 하고 좀 윤택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인데, 정작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좋은 학교 나온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 봤자 한 3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한 15년 했으면 야, 너 버텼다 이 소리 듣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이제는 진짜 살아가는 방법, 경제를 이해가는 방법,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등장하는 기술과 메커니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 주셨으니까 이 책의 가치를 한번 우리 또 청취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알려준다는 어떤 마음으로요, 이렇게 한번 제가 요구 드려도 될까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와서 아버지, 아빠, 블록체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저는 보통 학급을 예로 듭니다. 그 한 학급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 이 청소를 이제 적어서 반장이 이렇게 박정훈 교수님 오늘 청소 담당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청소를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청소했다고 좀 해줘. 나 그리고 딴 사람 적어줘. 아마 저만 딱 바꾸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장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이 학급에 있는 사람들 다 노트를 주고, 방금 그 장부를? 그리고 다음에 오늘은 우리 교수님이 청소입니다.
그래서 다 적어요. 예. 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다 인정해, 다 예. 적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한테만 와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게 위조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게 블록체인의 기술입니다. 네. 이게 딱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위변조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고스란히 녹여서 설명하니까 그게 더 친숙하게 와닿는 거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조금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 어떤 맥락에서 이 책이 그렇게 집필되어 있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고요. 또 아이들은 또 책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 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중간 카툰이라고 하죠. 만화 섞어서 넣어주시고 또 시청각 자료도 가능하면 넣어주시려고 애를 썼고 했던 여러 친절한 어떤 맥락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10대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사실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쓰셨을까요? 가장 큰 변화 자체는 우선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받은 이제 금융 교육에 의하면은 돈은 일을 해서 생겨나는 거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몇 년 전인가 EBS 사실 상당히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네. 하면서 자극적으로 돈은 빛이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하고 봤는데 이게 그 전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을 벌었을 때 그 번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 돈이 나중에 가치를 계속 잃어간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더불어 내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거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됐군요. 저도 요즘 이제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들을 주로 만날 기회가 많이 있지만 예전에 교과서 집필을 하는 과정에서 중학생들 뭐 이런 10대들 말씀 주신 이 10대들을 만나봤더니요. 야, 제가 오해한 게 하나 있었어요. 10대를 10대라고만 치부하면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도 똑같아요. 저 돈에 관심 많고요. 전 나중에 돈 벌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꿈이 뭐니 그러면 진짜 저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요, 뭐 서방사, 의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와, 저는 충격이었어요. 꿈이 뭐니 그랬더니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가 정말 굉장히 진짜 건물주가 나온 거군요. 건물주도 있었고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뭐 성인들 너무 좀 속된 꿈이라서 좀 마음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미 성인에 준하는 경제에 관심이 생겨버렸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했다가는 잘못된 결로 가치관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학생들이 관심 많은, 그리고 요즘은 주식 투자하는 애들, 코인 투자하는 애들, 심지어 사이버 도박으로 큰 문제까지 생기는 애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다단계를 만들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많은 병폐 속에서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저자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